안녕하세요, 단기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본 이야기는요, 한 평범한 대학생의 비극으로 시작되는 정말 긴급하고도 중요한 사안입니다. 자, 이 이야기의 시작점은 박모 씨라는 한 대학생입니다. 가족들한텐 학교 박람회 다녀올게요. 이 한마디를 남기고 캄보디아로 떠났다고 해요. 근데요, 불과 8일 뒤에 가족에게 온 연락은 자신이 범죄 조직에 감금됐다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소식이었습니다. 조직이 돈을 요구한 마감일이 지나자 연락은 아예 끊겨버렸고 며칠 뒤에 그는 결국 차 안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사인은 고문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 그리고 심장마비. 이게 바로 우리가 마주한 비극의 서막입니다. 하지만 이건 절대 한 개인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건 사실 거대한 범죄 산업의 아주 끔찍한 단면이었거든요. 지금부터 우리가 사기 공장이라고 부르는 그곳의 실체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아니, 이 거대한 범죄 시스템은 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걸까요? 모든 건 바로 이 스캠 콤파운드라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슬라이드에 나온 정의 그대로예요. 아주 높은 수익을 미끼로 사람들을 꿰어내서 가둬놓고 보이스피싱 같은 온라인 사기를 강제로 시키는 곳이죠. 뭐랄까, 현대판 노예공장, 딱 그겁니다. 그럼 이 덫은 어떻게 놓일까요? 아주 치밀하게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SNS에 월 최대 3천만 원의 숙식 제공. 솔직히 이런 제안에 혹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막상 현지에 도착하는 그 순간 여권이랑 휴대폰 다 뺏기고 철통 보안시설에 갇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은요? 말도 안 되는 사기 할당량을 주고 실패하면 폭행에 전기고문까지? 심지어는 다른 조직의 노예처럼 팔아넘기기까지 한답니다. 이 슬라이드를 한번 보세요. 이 문제가 얼마나 끔찍하게 커졌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2022년에 단 1건이었던 피해 신고가요. 올해는 8월까지만 집계했는데도 무려 330건으로 폭증했습니다. 이 숫자들 그냥 통계가 아니에요. 지옥 같은 현실에 갇힌 수많은 사람들의 비명입니다. 이게 신고된 건수만 이 정도인데 그럼 실제 규모는 어떨까요? 국가정보원의 추산은 더 충격적입니다. 캄보디아 범죄단지 안에 갇혀있을 걸로 보이는 한국인이 최소 1,000명이 넘는다는 겁니다. 1,000명이요. 정말 믿기 힘든 숫자죠. 그럼 여기서 당연한 질문이 생기죠. 아니, 왜 하필 캄보디아에서 이렇게 끔찍한 일이 이렇게나 대규모로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 답은 국가 권력의 가장 깊숙한 곳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해답은 국가 권력 구조의 아주 깊은 문제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야당의 전 대표였던 쌈랑 씨는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캄보디아는 마피아 정부가 통치하는 무법 국가라고요. 심지어 국가 지도자들이 막대한 돈을 받고 조직범죄를 보호해주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런 폭탄 선언 같은 주장은 여러 정황들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훈센 전 총리의 조카나 사위 같은 정치 엘리트들이 이 범죄 산업의 핵심 인물로 꼽히고 있고요. 현지 경찰은 뇌물에 넘어가서 단속 정보를 미리 흘려주거나 아예 범죄 조직을 비호하고 있다는 거죠. 더 기가 막힌 건 이 사기 산업의 규모입니다. 연간 12억 달러, 캄보디아 GDP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돈이에요. 이건 그냥 범죄 조직 몇 개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라 경제를 좌지우지할 만큼 거대한 그림자 산업이 되어버린 거죠. 이러니 피해자를 구하려는 활동가들을 오히려 감옥에 가두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뿌리 깊은 부패가 만연한 상황에서 과연 대한민국 정부는 이 위기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요? 여론이 들끓자 우리 정부도 물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외교부, 경찰, 국정원으로 합동 대응팀을 꾸려서 파견하고 위험 지역엔 여행 금지 경보도 내렸죠.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렵습니다. 특히 영구적인 전담 조직인 코리안 데스크가 아니라 임시 TF를 설치한 점은 이 사태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하죠. 여기에 결정적으로 범죄의 온상인 캄보디아 당국이 계속 비협조적으로 나오니까 우리 정부의 대응이 시작부터 꽉 막혀버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여행 경보 단계도 대폭 상향됐습니다. 특히 캄포주 보코산, 바벳, 포이페시 같은 곳은 최고 단계인 4단계 여행 금지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긴 아예 법적으로 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시아누쿠빌주는 3단계 출국 권고, 수도인 푸놈펜 등 다른 지역도 2단계 여행 자제 경보가 내려져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이건 비단 한국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전 세계 모든 대륙의 사람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그야말로 국제적인 재앙입니다. 동남아시아의 범죄 네트워크는 정말 국제적인 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대한민국, 동남아 다른 나라들, 인도, 대만은 물론이고요. 전 세계 60개가 넘는 나라의 국민들이 피해자로 확인됐습니다. 말 그대로 피해자가 없는 대륙을 찾기가 힘들 정도예요. 이 비극이 이렇게까지 전 세계로 번진 데에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코로나19 팬데믹입니다. 팬데믹으로 국경이 막히고 관광객 발길이 뚝 끊기면서 텅 비어버린 동남아의 카지노와 호텔들이 범죄 조직의 손에 넘어간 거죠. 그리고 이 시설들은 순식간에 사람들을 가두고 착취하는 최첨단 온라인 사기 공장으로 탈바꿈했습니다. 하나의 재앙이 또 다른 재앙을 낳은 셈이죠. 그렇다면 이 끔찍한 비극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고 바로 당신은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요, 일단 의심하는 겁니다. 누군가 고수익 보장, 숙식 제공 같은 현실적으로 좀 말이 안 되는 제안을 한다면 무조건 멈춰서서 의심부터 하세요. 해외로 나가기 전에는 반드시 그 회사와 현지 상황을 꼼꼼하게 알아보고 외교부 여행 정보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 잊지 마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의 여권을 다른 사람 손에 넘겨줘선 안 됩니다. 이 모든 상황은 결국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절박함을 노리는 달콤한 유혹 앞에서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